예,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조는 1조부터 184조까지가 민법 총칙 조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조는 무조건 한 문제 내요. 그래서 1조는 무엇이 법인지를 밝혀야 법으로서 어떤 사실관계를 받아들였을 때 판사가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법이냐라고 할 때 1조에서 법률, 우리나라에서 성법률, 그리고 만약에 법률이 없으면 눈엔 안 보이지만 관습법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관습법마저 없다면 상식대로, 일반 우리한테는 그 상식이 있잖아요. 이런 걸 조리라 그래요. 조리,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근데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헌법 밑에 있는 국회에서 제정하고 공포한 진짜 뭐 형법, 민법 이런 여기서 말하는 요 법률이냐, 아니면 뭐 서울시 조례라던가 조례, 아니면 대법원 규칙이라던가 이렇게 법률의 지배를 받는 명령, 규칙, 얘네들도 법률이냐. 예, 얘네들도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광의의 법률을 말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5페이지 오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지금 처음 공부할 땐 이게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게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갖고, 필기노트 보시면 어차피 우리는 뭐 노무사 시험하고 달리 물권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설명드려도 훨씬 좋으실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필기노트 제가 나눠드린 거 5페이지 보시죠. 5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칸에 1조 얘기하면서 무슨 뭐 가정의례 준칙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이런 판례들이 왜 나왔냐면, 여기 또 이제 판례가 20대 가장 중요한 리딩 판례로서 나왔던 그 판례 사실관계가 어떻게 들어갔었냐면, 갑이 가평에 어떤 X 땅을 하나 샀어요.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전원주택 지어야지 싶어가지고 X 토지에 나는 땅 등기도 돼 있고 3억 주고 사갖고 소유권자예요. 나 물권자예요. 그래서 이제 나대지죠. 건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 그래. 그 나대지 상태로 두다가 나중에 건물 지어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들어가 있고, 나는 A라는 사람이 죽었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비석이 있는 거예요. 비석에 A라는 사람이 언제 잠들다 막 써 있고, 내 땅인데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 뒷면에 나 뭐 남편이 누구다, 아들, 장남이 누구다, 뒷면에 왜 비석 뒤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은 사람이 여자더라고요. 여자 무덤을 내 땅 위에다 올려놓은 거야. 분묘를 막 설치해놓고,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아무런 정당한 권한도 없이,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힘도 없이, 내가 토지 임대차를 했다던가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도 아닌데 허락도 없이 무섭게 시리 남의 땅에다 무덤을 이렇게 막 설치해놓고, 이 사람한테는, 이 죽은 여자 A한테는 남편 B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명 사이에서 태어난 을이라고 하는 이들 사이에 큰아들 장남이 있는데요. 그러면 항상 법학이라고 하는 건요, 입문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권리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 당신 소유권 아름답게 보장, 내 소유권 아름답게 보장, 침범하지 않겠어요. 그럼 소송을 왜 해요? 누군가의 권리를 건드리고 침범하고,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게 나오면 항상, 권리라는 게 나왔을 때 요 목차, 보제 침구라고 하는 목차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권리가 이따만큼 힘이 있어, 저따만큼 힘이 있어, 이 권리는 이만큼의 힘이 있는 거야, 뭐야? 이 권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말로 이 권리의 효력이 어떤 거야? 권리의 내용이 어디까지야? 외제 친구 아니고 보세 친구. 그리고 저 사람의 권리만이 아니라 나의 권리도 중요하니까 서로가 권리가 지켜져야 되니까 너의 권리는 제한돼야 된다. 근데 제한이란 단어를 쓸 때는 법에 적합하니까 제한이란 단어를 쓰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내 권리를 침범해서 들어와. 그럼 제한 정도가 아니라 권리를 침해당한 거죠.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법을 위반했을 때 침해당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지금 이 사람 소유권이랑 권리가 땅 소유권, 토지 소유권 아름답게 지켜졌어요. 왜 내 땅에다 무서워 죽겠는데 무덤을 설치해? 남의 땅에 무덤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람의 권리는 공격당하고 지금 침해를 당한 거라고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내 땅 주인인데, 내가 소유권자인데. 당연히 권리 침해 당하면 민사소송이든 뭐든 간에 구제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은 감정이입을 권리 본위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권리자한테 감정이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와, 내 땅이 얼마나 명당짜리면 저 사람이 와서 무덤을 설치했을까? 냅둘 거예요. 여러분이 갑이면 가만두지 말아야 돼. 가만두지 말아야죠. 내가 전원주택 지을 땅인데 무덤이 있으면 웬 말이야. 치워라. 그러니까 나는 소유권자 대세요가 있는 소유권자 물권자니까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에서 나오는 나는 물권자니까 물권적인 지위에서 물권적 치워라. 무덤 치워라.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할 214조, 213조 사건인 거예요. 근데 법을 전혀 몰라도 나대지 내 땅에다 누가 무덤을 설치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할 거야? 아, 치워라.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이 뭐냐면 좀 이따 보겠지만 무덤을 분묘가 무덤이에요. 무덤 치워, 무덤 철거해. 남의 땅에 뭐 하는지 허락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내 땅, 대지 깨끗하게 내 땅 치워, 싹 다 치워. 잔디고 뭐고 비석이고 뭐고 다 치워. 다 치우고 내 대지 깨끗하게 인도해. 요거 들어가겠죠. 이거 하나만 들어가겠어요? 이놈들이 내가 외국에 잠깐 뭐 이민 비슷하게 뭐 투자 이민한다고 해서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이놈들이 3년 동안이나 내 땅을 쓴 거예요. 그러면 무덤 치워, 그리고 딱 깨끗하게 내 땅 내놔. 이것만 하고 말아야 돼요. 3년 동안 내 땅을 공짜로 썼어요. 공짜로 썼으니까 돈 얘기도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내 땅을 빌려준 건 아니잖아. 임대차 한 건 아니니까 임료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계약관계에 채권은요. 그래서 채권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채권은요. 계약으로 정한 약정 채권이 있고요. 뭐 매매대금 내놔라, 뭐 소비대차 대여금 내놔라 이런 게 계약을 해서 나오는 채권이고요. 계약관계가 없으면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법정 채권이 있어요. 법조문상의 요건을 갖추면 돈 달라 이렇게 채권이 나오는데요. 법률의 규정의 법정 채권은 법에 써 있는 법정 채권 관계는 딱 3개밖에 없어요. 사부불입니다. 사부불. 사무 관리했으니까 사무 관리자가 본인한테 내놔라던가. 근데 이건 케이스에서 절대 나오잖아요. 채권법도 안 보니까. 근데 이런 거 아니에요. 남의 땅을 3년 동안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으면 1년에 못 받아도 1,000만 원은 받아. 그럼 3년 동안 썼으면 지금 3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누가 됐을지 모르지만 남의 땅에 무덤을 올려놨다 서 무덤을 썼다라 내 땅을 썼다는 것만으로 저들은 정당한 이득이에요. 남의 땅에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거야.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니까 741조에 부당이득금 3천만 원 내놔라. 그쵸? 여기 너 부당하게 이득 받지 않냐. 내 땅 3천만 원 사용료 내야 되지 않냐. 부당이득금 반환해달라. 청구권을 들어가겠죠. 741조고요. 그 다음에 법정채권이 뭐 지나가는데 서울역에서 누가 때렸다. 그거는 적법한 법률행위란 게 아니라 법에 위반된 불법행위란 거예요. 불법행위.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까 손해배상해라 750조의 손해배상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남의 땅을 차지해서 이건 적법하지 않죠. 불법행위죠. 그래서 내 땅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 손해를 끼쳤죠. 그러니까 불법행위 저질렀으니까 법률행위란 게 아니라 불법행위 저질렀으니까 빨리 손해가 생겼으니까 위법하니까 배상해라. 손해배상 청구권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750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돈 문제예요. 뿌불은. 이거는 철거하라고. 지금 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야 무덤 치워. 근데 상상을 법학은 처음에 선생님하고 한 5회차 나갈 때까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 영화처럼 누군가 싸웠다. 상상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한글 읽은 건 공부가 아니에요. 법학은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과 개인 간의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갑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갔더니 무덤 있어. 비석 뒤를 보니까 막 이런 사람들 써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장남이 누구다, 을이다, 남편이 삐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야 무덤 치워. 응,